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오늘 2부에서는 해외 선물에 관련된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문자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방송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톡스타 별톡방에 많이들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9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별톡방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부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었는데, 힌트 말고 퀴즈를 드렸었는데 2부에서는 힌트도 함께 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일반 사법 절차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임명, 2번 탄핵, 3번 위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소중한 10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쯤에서는 좀 이제 정답을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도 한번 열어보고 가보죠. 별톡방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선은 이 기자님께서 지금 한숨을 쉬고 계세요. 에휴, 주식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기자님 힘내세요. 오늘 좀 대응 힘드셨나 봐요. 그래도 지금 1월 시장 차차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님께서 힘내시기 바랄게요. 주식시장에서 이 기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뒤에 퀴즈도 한번 맞춰보시고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기신 다음에 좀 상품 받아가시면서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톡스타 별톡방 2부에서도 많은 글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수요일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의 톡스타 로엔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사말을 드릴 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분위기는 우려보다는 좀 호재에 조금 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밤에 대형 이벤트가 좀 있었죠. 영국의 브렉시트 의회 표결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부결이 되면서 이 시장에서는 좀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랜 B,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재 25일로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분기 어닝 시즌 결과가 또한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악재가 조금 혼재된 이러한 시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요.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해외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롱맨 숏맨을 빛내줄 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해왕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왼쪽에 있는 AG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해왕스타님, 2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요. 이 미국의 셧다운이 더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인사 말씀과 함께 이 최근 근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셧다운 관련해서 내용 자체는 어쨌든 간에 장기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어쨌든 내용 자체가 나오지만은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대립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에요. 이게 어떻게 의견이 모아져서 얘기 자체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당장은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순으로 흘러갈지는 판단을 내리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열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전일 이제 미 증시 자체가 큰 상승장을 일으켰는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기대치가 사실 지금 안 좋아요. 기대치는 상당히 안 좋지만은 기대치 안 좋은 예상치보다는 다소 안정적이었다, 이런 반응 자체가 많이 일으키고 있는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증시 자체가 상승폭을 다시 한번 크게 이루었는데 지금 여건 자체가 미 증시 자체는 매매하기가 크게 좋지는 않다는 여건이 있어요. 사실상. 왜냐면은 이제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고 랠리 자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매수에 대한 반등 위치값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 텐데 1시간 동안 톡스타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그 위치값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AG 시스템 스타님. 네, AG 시스템 스타님이 주목하셨던 영국의 브렉시트가 오늘 부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AG 사단 톡방에서 이슈가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번 브렉시트 건에 대해서 제가 최근 3주 동안 오프라인 강연할 때 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전부 다 펼쳐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로 말씀을 드렸던 시나리오, 한마디로 이제 부결이 나고 나서 EU가 브렉시트 부분에 대한 연장을 진행해주는 이 안으로 결국에는 채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브렉시트 때문에 이번에 딱 부결 나면은 이제 좀 폭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했었고, 사실 헤지펀드들 대부분이 그런 시나리오를 흘러가기를 정말 많이 기대를 했죠. 그래서 한번 빅쇼트 쳤던 게 좀 크게 먹기를 바랬는데,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제 2946포인트에 쳐서 어제 한 250T가량의 하락세를 쫙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딥한 추세를 오랜만에 쭉 먹어 들어갔는데, 사실 부결 처리가 나고 나서 지금 EU의 방어 때문이죠. 정확히 EU는 방어를 부결 처리 나기 한참 전에, 전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브렉시트가 부결이 나더라도 한번 추가적으로 지금 영국과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기간 7월까지로 연장을 해서 브렉시트 자체 원래 3월 30일에 익시트가 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7월까지 연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합의를 더해줄 수 있다. 좀 이렇게 언급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영국에 가져다줄 어떤 폭락세를 해지를 시켰죠. 그래서 사실 EU가 엄청 도와준 겁니다. EU가 정말 그냥 영국을 살렸죠. 이번에 만약 EU가 안 도와줬으면은 정말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자금을 써서 방어해야 되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데 정말 EU가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EU 입장에서는 그냥 영국한테 봉사 차원이 아니라 본인들도 영국 금융권이 망하게 되면 당연히 타격이 크지기 때문에 동시에 유로화도 폭락세를 추가적으로 낙폭세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상으로 다시 파운드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반대로 지금 유로화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이 이제 브렉시트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장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죠. 한마디로 영국 안에서는 지금 브렉시트 안으로는 표결이 안 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로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안을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자금이 빠르게 유로화로 넘어올 줄 알고선 유로화에 대해서 매수를 쳤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우린 유로 매수를 칠 수가 없겠는데? 라는 입장으로 좀 빠지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달러 입장에서는 지금 파운드랑 유로를 피해서 지금 달러로 도망가는 그런 자금들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자금들이 원래는 지금 최근에 달러화가 다시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언급하에서 계속해서 빠지는 움직임이 강했었는데, 이런 빠지는 움직임이 바로 반전돼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세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달러화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달러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약달러로 틀게 된 계기를 보시면 사실 파월 의장하고 이제 트럼프가 회담을 진행하고 나서, 이때부터 갑자기 본격적으로 모든 연준 인사들부터, 파월 의장까지 전부 다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 추진했다가는 올해 좀 크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모든 이사들이 불과 12월 20일까지만 해도 우린 다 그냥 의뢰 내년도에는 2회 이상 인상을 진행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으로 투표를 했다가 불과 지금 보름도 안 돼서 바로 본인들의 포지션들을 다 바꿔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경제 지표가 중간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줘서라기보다는 셧다운 이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셧다운 이슈 건을 딱 회담을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의 의사를 틀었다는 거는 분명히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뭔가 쇼크되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예상되기로는 이 부분은 트럼프가 지금 셧다운에 임하고 있는 자세를 파월이 제대로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를 믿고 정부를 믿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게 연준의 역할인데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연준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통화에 대한 방어를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책이죠. 뭐 통화 방어뿐만 아니라 증시에 대한 방어까지.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연준의 의무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는 셧다운 얼마든지 길게 할 생각이다. 뭐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린 민주당이 우리의 예산안 통과를 안 시키면은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우리는 진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나가면은 증시가 지금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당연히 폭락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채권도 폭락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라도 나서서 일시적으로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방어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걸로 지금 전환을 했다. 한마디로 지금 연준이 국가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더 느끼고 정부보다 더 느끼고선 연준이 먼저 나서가지고 본인들의 통화 정책까지 전부 다 취소하고 바꿔내는 그런 상태로 좀 예측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의 투표 이벤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무언가 좀 시원하게 해결된 게 아니고 이 고구마 3개 먹은 것처럼 약간 이 체한 이런 어떤 느낌의 이 결과인데 이 그밖에 지수와 크루드 오일은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 먼저 해왕스타님, 이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추세 방향성이 조금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 일단은 주로 볼 수 있었던 종목 자체는 이제 골드를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건 자체는 단순히 이제 고가 대비해갖고 골드 종목이라는 자체가 고가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위치값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달러 인덱스 차트랑 같이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있으면은 이제 이번 주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볼 자리랑 같이 한번 추천을 드릴 텐데 원래 이제 일봉상 봤을 때 가격 이동 평균에 대한 12평 저항 자체를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12평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재차 고가 갱신을 하는 여건 자체, 다시 한번 추세대가 이어지는 그 여건 자체에 이어지는 국면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제가 미리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정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매수에 대한 종목을 좀 선정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주도 골드 매수고 이번 주도 골드 매수입니다. 근데 지난주는 이제 12평 단가에서 이제 골드 매수 자리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었고 이번 시황 자체는요 개인적으로 더 밑단가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잡는 게 오히려 좀 이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전일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렉시트 부결로 인해서 큰 상승장을 일으켰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휩싸이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저항 추세대까지 올라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휩싸여요. 여건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가 굉장한 강세장을 최근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약세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정황 자체가 너무 뚜렷이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달러가 재차 한 번 더 굉장한 매도세가 스타트를 끊는다면은 추가적인 강세가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여건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단기 고가여도 여기서 매도를 지는 것보다 한 차례 눌림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 매수를 보는 게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세에 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골드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12평에 대한 지지를 받고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고가 갱신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매수에 대한 추격성 매매를 붙일 생각이었지만은 지금 12평에 대한 지지층을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깰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는 추격성 매매가 안 된다는 정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 장생 시 어떤 지지층이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보는 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요새 나스닥이든 오일이든 사실상 이제 매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매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추천할 수 있는 종목 자체는 골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데 다소 지금 장세는 한 텀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 자체를 이번 주 시황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번 한 해 동안 2019년 동안 저는 굉장히 골드가 강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전제 자체가 이제 달러 인덱스의 중립금리가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설정이 된 거죠. 중립금리가 이제 3%대로 설정이 되고 지금 FOMC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동결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전체 여론이라든가. 그리고 오히려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하할 가능성은 일단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여건 자체가. 근데 문제는 이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올라왔던 거는 단순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약세장으로 돌변하면은 골드가 굉장히 강세장을 뿜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눌림장 주시 다시 한번 강세장을 모색해보자. 이 정도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단가보다 더 밑에서 골드 매수를 하라. 한마디로 이 달러가 급락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했는데 이 골드는 좀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채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111-21.0까지 왔는데 이 미국채 매도 시황이 좀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좀 하방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건가요? 네, 국채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매도세로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긴 하지만은 이제 국채를 볼 때 좀 중요한 게 그거죠, 여러분들. 이제 미중무역 합의안이죠. 미중무역 합의안인데 저는 미중무역 합의안이 잘 이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미국채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채는요, 중국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하나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채 자체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큰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은 이걸 무기로 쓰기 때문에 미국채의 가격 하락 요인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것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리값은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 반등일 가능성이 커요. 요 근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국채에 대한 매도값을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손절에 대한 정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죠. 최근 있었던 고가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손절 라인이 된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저항에 대한, 고가 저항에 대한 부분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더 이상은 이제 국채에 대한 매도를 질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여건 자체라든가. 근데 미중무역 합의안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채에 대한 가격은 미중무역 합의안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합의가 되더라도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연출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중국이랑 미국이랑은 굉장한 대립관계인데 합의 자체가 잘 이끌어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여건 자체가. 여태까지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론상 나오는 거는 그거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가 잘 되고 있다. 우리 잘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는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언급드릴 부분은 미 국채에 대한 가격은 미중무역 합의안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지금은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는 단기 고가가 형성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매도에 대한 입장을 좀 고수하고 싶습니다. 미 국채만. 골드는 다릅니다. 엔화랑. 근데 미 국채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지하고 싶은 거는 미 국채에 대한 가격은 미중무역의 연관성을 굉장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아직까지는 고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입장이고, 안정성 자산인 대표 이제 엔화라든가 골드 자체는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아까 이 차트하고 보니까 미국이 끝까지 이 중국 바짓가랭이를 잡고 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폴란드에서 이 화웨이의 임원이 또 체포가 됐는데 이 아직까지는 이 국채는 좀 매도 쪽으로 보시면서 미중 무역의 관계에 대해서 이 국채가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에이지 시스템사님,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중에 유일하게 변동성이 급변한 종목이 파운드였거든요.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마틸러 파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참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 어제 장중에는 급락 후에 급반등 보여줬단 말이죠. 이 호가 움직이는 게 되게 무서울 정도였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단 뭐 예측드린 대로 좀 심하게 움직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파운드에 대해서 매도선을 이번에 브렉시트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게 이제 첫 1차가 2946이었습니다. 1.2946. 예. 그 포인트를 이제 전일장 화요일 새벽장에 터치하고 나서 체결을 시키고, 이제 원래 저희가 원칙컷을 장기일 경우에는 30틱, 단타일 경우에는 15틱을 잡고 들어가는데, 근데 뭐 30틱 이상 안 밀려서 다행히 체결을 들어간 상태로 계속해서 쭉 버티고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 계속해서 메인장 들어가고 나서 초폭락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4시 발표 전까지는 부결에 대한 이슈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왔죠. 그래서 틱스상으로는 46부터 지금 저가까지 따지면은 거의 약 250틱가량의 대폭락세가 좀 발생을 했었고요. 일단 이런 폭락세가 발생한 이후에 반등세를 보였는데, 저희는 일단 익절을 100틱에다 잡고 100틱 넘기고 나서 100틱에 잡고선 갔었기 때문에 뭐 반등 나오더라도 100틱 이상 다 익절로 체결이 나셨습니다. 뭐 중도에 체결하신 분들은 조금 더 딥하게 체결하신 분들도 있었죠. 왜냐? 2750에 저항선이 있었기 때문에. 2750 저항선은 뭐 앞으로 딱 일주일 딱 땡겨서 보시면은 딱 그냥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여기서는 저항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 포인트였고요. 기본 다 100틱 이상은 좀 챙겨가셨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파운드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제시를 해야 됐고, 반대로 BPVAX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얘기를 제시를 드렸는데, 딱 정확하게 역시나 BPVAX 역시 전일장 기준으로 지금 1사를 넘겨서 14.16까지 강상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BPVAX 같은 경우는 제가 11선 이하로 내려오면 항상 매수를 가셔라 라고 해드렸는데, 운 좋게도 지금 딱 1월 되고 나서 1월 3일 정도에 딱 체결을 시키고 올라갔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4.16까지 고점 찍고 나서 거의 약 30%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역시나 BPVAX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의 변동성만 확대가 되면은 뭐 이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변동성만 딥하게 확대가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장에서 양쪽 방향 다 해지를 해가지고 수익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순수하게 파운드의 변동성 모멘텀, 한마디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 모멘텀 하나로만 끌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핵심 상품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봐야 될 게, 사실 이제 뭐 다음 주 전략으로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 파운드 브렉시트 일어나고 나서 핵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유로랑 채권, 두 가지 좀 중심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폭락세가 오히려 파운드보다 더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파운드처럼 반등을 같이 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히려 유로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파운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운드 입장에서는 원래 매도에 대한 대기 물량들이 강하게 베팅이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7월까지 EU가 추가적으로 브렉시트 실질 시점에 대해서 연기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뭐 사실 뭐 영국 입장에서는 이건 100% 거의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30일에 굳이 우리는 7월까지 연기 안 하고선 3월 30일에 노딜이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바보는 없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전날 기준으로, 뭐 그 발표한 다음날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포지션 기준으로 지금 현재 메이 총리 불신인함
들어가고 이제 메이 총리 해임하자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대규모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는 정부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7월로 연기를 진행하고 본인들의 브렉시트 안 추가적으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마련을 해서 7월 전에 한 번 더 의회에 상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일단 파운드와의 그동안의 매도로 강매도로 쭉 때려왔던 그 대규모의 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는 좀 일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에서 어제장에 들어갔던 대규모 매도 물량에 대한 쇼커버링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파운드화에서 넘어오는 자금들, 한마디로 이제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영국에다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영국 금융권 쪽에다가 자금을 유치하고 있던 분들. 왜냐? 지금 유럽 금융권은 일단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지금 영국 금융권으로 넘겨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영국 금융권 대규모 수익률이 좀 많이 터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영국 금융권 같은 경우에 장점이 HSBC 같은 경우에는 홍콩으로 돌려서 홍콩 금리를 빼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콩 금리는 지금 미국 금리보다 0.2% 원래 더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상으로 영국이 훨씬 더 금융권으로 돌리기 안정적인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EU에 있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남아도는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EU에 잔류를 시키지 않고 오히려 영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플레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금 브렉시트 건이 딱 발표가 되고 나서 사실 EU로 다시 자금들을 일시적으로 많이 송환을 시켰던 과정이었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탈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영국에 대한 유로에 대한 일시적인 홀딩들을 많이 하고 있다가 브렉시트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일어난다는 7월까지 더 연기가 된다? 우리는 당장 EU에다 자금을 갖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마이너스인데 예금물리는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인데 다시 영국으로 옮겨야죠. 그렇죠? 영국으로 옮겼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에서는 오히려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파운드에서는 커버링이 더 세게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유로랑 180도 반대 차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로의 하락으로 인해서 달러에서는 상승세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골드랑 채권 한마디로 이번에 파운드에 대한 이슈건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건으로 이제 안전산으로 평가되는 골드와 채권 잠깐 보시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원래는 파운드 브렉시트 이슈가 나오자마자 상방으로 꺾어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EU가 브렉시트 표결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로 해지를 해줬죠. 말로 사실상 영국을 보호해줬습니다. 보호해 줌으로써 골드가 강상방으로 터뜨릴 만한 모멘텀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과 함께 동시에 지금 1286.7 이 라인을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 들어가고 있죠. 지금 기존에 일주일가량 연속적으로 이 1286.7 이 라인에 계속해서 하방 압박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터치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삼각수렴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지지선이 있고 위에서는 계속 고점 낮춰가면서 하방 압박할 경우에는 다이버전스의 응용 버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세의 힘이 약화되는 것, 그걸 이제 보통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지지선이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강하게 하방으로 압박하는 것도 다이버전스의 근본적인 원칙을 그대로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계속해서 힘이 강해지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역시나 86.7에 대해서 계속 공성망치를 두드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시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골드에 대한 포지션은 매도로 가시기보다는 매수로 가시는 게 맞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시는 건 절대 안 되고 매도 물량 터지고 나서 단가가 떨어지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서 반대로 매수로 돌리는 저점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포지션은 브렉시트 전에 이미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어제도 이제 브렉시트 특별 매매 포인트 해가지고 막 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이 포인트 일단 정방에 전부 다 올려드렸으니까 뭐 일회성으로 보실 분들께서도 뭐 톡방에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브렉시트 포인트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포인트 보셔가지고 이번에 폭락세 한 번 더 나올 때 좀 골드 어느 단가에서 잡아야 되는지 제가 부결과 부결 이후에 EU에서 추가적으로 브렉시트 시점을 연장해 줄 경우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만약에 제2국민 투표까지 영국에서 공격적으로 진행할 경우의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전부 다 매매 포인트에 대한 세팅을 드렸으니까 그거대로 그냥 순서대로 오시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어제장에 제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7.5 기준으로 매수 포인트를 한번 때렸습니다. 그래서 87.5 찍고 나서 1차적으로 거의 한
90틱? 90틱 정도 강반등을 보여주고, 90틱은 아니죠. 70틱 정도의 강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장에 또 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만큼 좀 강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2차 대응 단가는 여기서부터 한 100틱 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단가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 기준으로 골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멘텀 기다리시다가, 더 떨어져라 기도하시다가 오히려 매수를 아래쪽에서 들어가시는 플레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보통 이제 골드랑 묶어가지고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채권에도 안전자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브렉시트 건 전에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들어왔다가 브렉시트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골드처럼 안전자산의 모멘텀을 그렇게 세게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유럽 채권 매각하고서 넘어오는 물량들이 많다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물량들이 약달러로 빠지니까 달러 환차익 때문에 팔고 나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팔고 나가는 물량들이 사실 환차익 하나의 이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단 셧다운이 길어지는 게 채권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죠. 사실 채권을 평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신뢰도입니다. 정부의 신뢰도 면에서 지금 벌써 역대 최장 셧다운을 하고 있는 정부가 있는데 거기를 믿고선 그대로 채권을 계속해서 매수를 보유한다? 이건 바보짓이죠. 그것도 더군다나 기준금리랑 채권금리가 거의 붙어있던 상황, 거의 0.06%까지 밖에 차이가 안 나던 상황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단가를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채권에 대한 매수를 지향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그에다 매각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만약에 셧다운이 더 길어진다? 당연히 매각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을 하시고서 셧다운 위주로 관찰을 하신 다음에 채권에 대한 플레이 어디까지 이어가셔야 되는지를 관찰하셔라. 사실 저는 매도를 이제 저번에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게 12포인트 18.0이었는데 18.0에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셧다운이 만약에 해제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는 순간에는 청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 셧다운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지금 유럽 채권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유럽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럽 채권 매각하고선 넘어오는 물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시장에서 직접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1218.0에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익절가 설정을 드리자면은 12포인트 09.0 여기 기준으로 익절 잡고선 플레이를 들어가셔라. 그래서 규모상으로 지금 현재 셧다운의 물량을 커버링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일시적으로 청산을 던지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규모가 안 된다 하면 셧다운 그냥 유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다가 셧다운 끝날 때가 됐다 시점 기준으로 딱 이슈 나오면 바로 청산 물량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셧다운에 대한 이슈를 좀 더 확인을 하고 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매주 느끼는 거지만요. 한 주에 가장 핫한 이슈들을 항상 이 두 스타님들이 먼저 이슈들을 좀 챙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에 함께 이 전략들을 하셨다면 앞으로의 이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두 스타님들의 무료 톡방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으로 이제 핫딜입니다. 아직 좀 악재가 끝나지 않은 시장에서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을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해왕 스타님이 이 골드, 그리고 AG 시스템 스타님이 골드롱, 그리고 이 미국채 10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도를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일단 골드 매수 의견은 좀 같은 것 같습니다만 먼저 해왕스타님. 해왕스타님은 지금 골드 매수 의견이십니다. 최근에 골드가 추세적으로 쭉 상승해 오다가 최근에 좀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골드가 이 지수 하락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인지 아니면 이 달러 인덱스의 포인트를 맞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포커스 질문 자체를 굉장히 잘 주셨는데 두 개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두 요인이 다 이제 중첩적으로 조금 수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달러 인덱스의 하방에 대한 요인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방에 대한 요인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FOMC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3월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면서 3월 직전 이제 2월부터 이제 강한 매도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시간에 대한 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골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어제 브렉시트 부결과 더불어서 이제 조정이 오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골드 자체는 눌리지 않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재차 엄청난 강세에 대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여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골드에 대한 매도적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굉장히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 한 해 장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했던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죠. 이제 미 증시가 폭락한다 이런 기준 자체가 아니라 굉장한 유동성 확대로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 상황에 대해서 불안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12평 위치값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에 굉장히 맞췄는데 지금 단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추세대에 대한 지지로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모멘텀 포지션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맞을 가능성이 큰 자리는 자 1270대 초반대에 강한 지지를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까지는 좀 더 웨이팅하는 시간을 길러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올 한 해 이제 나스닥이든 오일이든 여러분들 매매하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어떻게 매일 해갖고 매일 수익 내고 매일 어떻게 보면 위치값을 보고 이거 자체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은 딱 어떻게 보면은 골드라는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호하고 지금 여건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한 해 동안 볼 수 있는 종목이 골드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1270 초반대에 이제 강한 지지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2평에 대한 위치값은 좀 지금 깨진 상황이고 달러에 대한 약조정만 한 차례 더 일어난다면은 이제 약눌림장이에요. 골드 자체가 눌림장이 좀 발현이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강세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여러분들이 이 단가 자체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단가 상으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1271자리입니다. 1271자리. 근데 추세대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부딪히는 위치값도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대를 그어놓고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만 체크하셔도 돼요. 그 다음날부터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부딪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는 거예요. 네. 이 1271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달러에 대한 금리에 대한 시황 자체가 어떻게 놓여져 있다. 이 전제 조건을 깔고 매수를 보는 겁니다. 근데 매수에 대한 강력한 상방이 한 차례 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127 쪽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이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해왕 시왕님, 이 시왕을 참 아주 잘하십니다. 네, 지금 AG 시스템 스타님, 이 골드 매수 같은 의견이십니다. 이 설명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미국채 10년물은 좀 매도입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선물 기준으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리피트를 드리면은 일단 현재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방에 대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브렉시트가 확실하게 어떤 건수를 터트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번 브렉시트의 이슈에 대해서 EU가 지금 진화를 한번 시켰죠. 예. 불을 꺼뜨렸습니다. 예. 불을 꺼뜨린 만큼 골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번 매도 물량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됐죠. 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어디로 쓰는지는 차트가 결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시황상으로는 불을 한 번 더 꺼뜨려서 다운을 시켜야 되는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골드에 대한 매수 플레이를 1차적으로 노려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지금 1286.7 붕괴 시점 이후에 단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을 좀 설정을 해드리긴 했는데 1281.0 그다음에 1277.5죠. 근데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현재 EU와 현재 7월 시점까지 협상하는 이 익시트에 대한 실질 발표일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의 경우에는 제가 대응선을 따로 드렸어요.
1269.0 기준으로는 첫 번째 1차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이 선까지 안전선으로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천천히 내려서. 네. 그다음에 골드 포인트 이거 외에 추가 포인트는 제가 정방에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인트를 다 여기서 드리기에는 포인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골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물장 기준으로는 현재 단기 분기 시점을 노리시고 단타 매수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왜냐? 시황 자체가 매수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이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단기 매수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치셔도 돼요. 올라가는 매도 포인트에서도 단기 매수 다 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번에 EU와 브렉시트가 만들어준 장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단타 매매가 전부 다 가능한 장입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 중심으로 핵심적인 수익들 따다다닥 다 챙겨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푼돈을 기술적 매매만으로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물장 기준으로 드리고 ETF 기준으로 나눠서 드립니다. 선물장 기준으로는 제가 12포인트 18.0 기준으로 매도선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도 포인트를 제시해드리진 않았어요. 왜냐? 채권 가치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매도 물량들 셧다운 때문에 터지곤 있죠. 터지고 있는데 셧다운이 사실 이제 역대 최장기라는 기록까지 세웠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종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한 달, 두 달까지 계속해서 연장을 한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이 전혀 반대예요. 트럼프의 생각과는. 트럼프는 그냥 본인이 셧다운을 계속 하다 보면은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딸려올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하원이 딱 민주당 쪽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민주당은 딱 처음부터 선언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지금 트럼프가 셧다운하는 그 버릇부터 고치겠다. 좀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셧다운을 지속해서 본인의 어떤 핵심 정책이었던 장벽 정책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장벽 정책 하지 말아라는 입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편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셧다운을 얼마를 하던 말던 지금 우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해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 번 더 수정안을 갖고 와서 의회 재상정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타협을 볼 가능성은 좀 없는 상태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둘 중 하나가 양보의 마음을 갖고선 그때 가서 청산 포지션을 우린 이제 셧다운 그만하겠다. 혹은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 될 대로 한번 해봐라. 일단 우리가 국가가 망하느니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주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승인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기준으로는 채권은 갑자기 급반등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셧다운이 최장기를 찍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채권을 신규 진입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값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선물 기준으로 들어가시기에는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 차트 기준으로 띄워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수할 수 있는 미국채 선물에 대한 포지션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스타 미국 장기 채권 인버스 곱하기 2짜리 합성 해지 상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번호 267500 포지션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9,700 라인에서 매수 포인트를 이걸로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을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현재 1차가 9,700 라인이 불리고 사실상 채권은 더 떨어져서 저가 매수를 노리셔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9,500선, 그 다음에 9,200선에 나눠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게 현재 채권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볼 때 2.5% 라인이 지금 현재 9,200까지 빠질 경우에는 2.5%와 닿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채권이 빠진다라는 거는 이미 본인들이 원금 손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은행 금리보다 더 공격적인 퍼센티지를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우리는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입장으로 채권 가치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원금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과 채권 자체처럼 가격이 변동하는 상품은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금리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2.5% 이하로 빠질 수가 없는 게 현재 기준금리 퍼센티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00선이 맞은 노선이 있고요. 만약에 9,200선 이하로 빠져서 8,900까지 떨어진다? 그럼 제가 손절 포지션에 대해서 설정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2.5% 이하로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냐? 가능한 시나리오 딱 하나밖에 없죠. 현재 유럽 채권에 대한 대규모 익시트, 유럽이 더 이상 채권 보유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대규모 익시트가 나와서 미국으로 확 건너갈 경우에는 그냥 가격 기준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니까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채권은 어쩔 수 없이 보유는 해야 하니 지금 기축통화급 국가 중에서는 나와 있는 게 일본과 미국밖에 없죠. 일본과 미국에 돈을 쏟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와서 차트를 미는 경우 딱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 다음으로 시나리오 가능한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까지 추진할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당연히
손절 처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 기준선이 8,900선 기준으로 드렸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시나리오 중 하나는 반드시 발생을 해서 나오는 가격대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선이 아래에 쫙 깔려 있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버스 상품으로 들어가시기에 좀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포지션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골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낙폭세를 한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레버리지 ETN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거 삼성 레버리지 금선물 ETN 코드 번호 530055 이 상품이고요. 이번에 낙폭세가 한번 나올 때 19,000선까지는 낙폭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낙폭세를 바로 19,000선에서 받아내는 거는 부결 가능성이 있을 때 한마디로 이제 파운드 기준으로 브렉시트 전에 제가 이 포지션을 드렸던 게 부결되고 더 이상 EU에서 추가적인 방어를 안 해주는 시점일 때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반등 포지션을 노리기 위해서 19,000선을 노리셔라.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는 부결 플러스 EU에서 시점까지 연장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대를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선물 기준으로는 18,600원 정도까지 좀 더 낮춰서 1차 대응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분할 대응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대응에 대한 포지션들은 추가적으로 톡방 오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67500 이 미국채 포지션에 대해서 8,900선이 좀 기준선으로 잡으시고요. 또 금 ETN으로 이 18,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번 주도 좀 많은 이벤트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데요. 해외 투자들 내용 좀 잘 참고하셔서요. 이 좋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세한 대응 방법은요. 해왕스타님과 에이지스터님 이 무료 톡방에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톡스타 톡방 베스트 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 픽은 톡스타 톡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 AG 시스템 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사실 브렉시트 포지션이라고 해서 전에 일전에 1.2946에 대한 포지션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946 포지션을 이제 15일장 새벽에 찍고선 쭉 떨어졌는데 제가 계속해서 어제 새벽까지도 리딩을 드렸어요. 계속 익절 더 높여가시기만 하시고 청산하지 마시고 계속 끌고 가셔라 라고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포지션 체크했던 데가 70틱 구간 도달했을 때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00틱 돌파하고 나서 120틱 정도 갔을 때 2846에다가 익절 라인 100틱 기준으로 익절 라인 설정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쭉 낙폭세 나오고 나서 2750이라는 저항선을 터치하고 쭉 꺾여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2846이라는 익절선 100틱 구간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선 청산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운드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 올라오고 있는데 2946 재활용하시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제가 매도 포지션, 강한 포지션 라인 추가적으로 설정드렸기 때문에 이 포지션 조금 이따가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체크 한번 하시고 진입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셧다운 때문에 이 미국에서 발표될 지표들 중에 일부는 발표가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인데요. 오늘 방송으로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시간 관계상 빠르게 여기서 그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들려드렸고요. 퀴즈 정답자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탄핵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5분만 추첨을 해봤습니다. 7059님, 8352님, 0009님, 5494님, 6300님까지 5분 오늘 퀴즈 당첨되셨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 꼭 받으신 후에 상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저희 톡스타 방송이 끝난 후에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개인 톡방에 골라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도움 받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톡스타 홈페이지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죠. 톡스타별 톡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별 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저하고 스타분들이 항상 반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미세먼지는 오늘처럼 보통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모처럼 기분 좋은 외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